넘파이. 얘는 판다스와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행렬 계산, 대규모의 다차원 배열을 처리한다. 배열 간의 처리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다. 수치 계산에 최적화되어 있다. 수치 계산. 대놓고 넘버잖아요. 숫자. 그래서 이 녀석이 있는데 얘 사용하는 방법들을 이것저것 이제 같이 써볼 거예요. 자, 넘파이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로딩한다. 임포트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numpy라고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numpy라고 해서 점 찍고 array numpy 형식의 배열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다 파이썬 리스트를 넣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해 보면 배열 객체가 생겼는데 요거는 파이썬의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array 함수에 전달을 하면 numpy라는 자료형으로 numpy의 array라는 자료형으로 numpy 배열이라고 해요. 걔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쓰고 뭘 쓰냐면 numpy는 보통 별칭을 붙여서 쓰는데 np라는 별칭을 항상 씁니다. 이거 보통 다 그렇게 써요. 남의 코드를 봤는데 np.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게 보이면 아 이거 numpy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써주시면 numpy 모듈을 라이브러리를 로딩했다. 그럼 앞으로 np라는 이름으로 numpy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바로 이어서 numpy 배열 x를 생성해 봐라.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np.array 배열을 만든다. 1.0, 2.0, 3.0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자마자 객체가 반환되니까 출력이 됐는데 요걸 지금 x에 담아라. 그러면 배열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머신러닝 관련된 거 특히 더 사이킨런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머신러닝 도구들을 제공을 해요. 근데 거기 들어있는 함수들, 객체들이 이 numpy 자료형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numpy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자료형 타입을 좀 보면 타입하고 확인해 보세요. x의 타입이 뭐니? x의 타입. numpy의 nd array라고 돼 있죠. 이렇게 생겼으면 아 이거 지금 numpy 배열이구나. 이게 리스트죠. 요거 갖다 넣으면 어차피 들어있는 값은 똑같아요. 들어있는 값은 똑같고 어차피 들어있는 거 다 배열이에요. 배열이라는 건 선형이고 연속되어 있고 공간이 그럼 다 이게 배열이거든요. 같은 배열인데 그냥 자료 타입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파이썬에선 리스트라 하고 numpy로 만들어진 리스트는 numpy 배열이라고 부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numpy 배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좋은 건 이런 거예요. numpy를 이용하면 산술 연산, 뭔가 연산 굉장히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numpy의 산술 연산이래요. 자, numpy로 배열 만드세요. 1.0, 2.0, 3.0 이렇게 numpy 배열 하나, 두 개. 자, 이 두 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건 x요, 두 번째 건 y요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숫자로 바꾸셔도 돼요. 자, 그러면 x에 들어있는 값은 당연히 1.0, 2.0, 3.0이고 y에 들어있는 건 4, 5, 6이겠죠. 당연히. 자, x 더하기 y 해보실래요? x 더하기 y. 파이썬의 리스트는 덧셈을 하게 되면 요 뒤에 붙는 거죠. 맞아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연결됩니다. 어펜드. 자, numpy 배열은 수치형 계산 이런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numpy 배열 간에 덧셈을 해버리면 덧셈이 된 결과 numpy 배열이 나와요. 이렇게. 딱 봐도 어떻게 더했는지 알겠죠? 0번, 0번, 1번, 1번, 2번, 2번 해서 더했겠지. 이거 두 개를 각각 더해서 새로운 numpy 배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수가 동일해야만 해요. 연산을 할 때. 숫자가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 자 이렇게 다르게 해볼게요. 다르면 에러가 납니다. 밸류 에러. 납득이 되죠? 나머지 빼기도 해보세요. x 빼기 y 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333이 나오네. y 빼기 x를 하면 이것도 333이 나오죠. 얘는 양수로. 별거 없죠? 곱셈도 마찬가지. x 곱하기 y, x
나누기 y. 자, 여기까지 넘파이 배열이 생성되고 넘파이 배열 간의 연산이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다음 넘파이 배열과 스칼라, 이게 수학 용어죠. 스칼라는 그냥 변수 하나, 값 하나. 그걸 가지고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해볼게요. x 더하기 2. x는 이렇게 생긴 애고 그냥 1.0, 2.0, 3.0이 있는 배열이잖아요. 거기다가 연산을 한대요. 근데 얘는 넘파이 배열이 아니죠. 배열과 배열 간의 연산을 할 때는 개수가 똑같아야 했는데 이건 개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 한 놈, 한 값 요거랑 연산을 한대요. 그러면 이 넘파이 배열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가 하나 모두 이 연산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브로드캐스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하면 예상한 대로 각각의 원소에 해당 변수값을 연산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새로운 넘파이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꽤나 유용하겠죠. 수치 계산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파이썬 리스트만 가지고 쓰는 건 그냥 데이터 관리의 목적이지만 지금 넘파이가 해주는 이 넘파이 배열의 특징은 계산이죠. 그죠? 계산을 할 건데 값을 리스트 형태로 담아놓고 싶은 거야.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를 썼더니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적 연산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적 연산이 되는 거죠. 뒤에 이어 붙인다거나 그런 개념이 돼버리니까 이 넘파이 쪽에서는 이 넘파이 배열을 대상으로 해서 연산자들이 이렇게 동작할 수 있게 정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넘파이는 수치 계산에 뭔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쭉 따라서 가보자고요. 넘파이에서 다차원 배열은 어떻게 만드냐? 똑같아요. 이 배열을 만드는 함수고요. 여기에 파이썬의 2차원 리스트를 전달하면 됩니다. 대괄호가 하나 있으면 1차원이죠. 1차원. 여기에다가 1, 2 이렇게 들어가면 1차원 배열인 거잖아요. 자, 1, 2가 아니라 1 대신에 또 배열.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다. 두 번째 2가 아니라 얘가 또 배열. 3이고 4예요. 그러면 이게 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리스트와 넘파이 배열은 상호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자료 타입이 달라.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이썬 리스트를 알고 있으면 넘파이 배열도 그냥 리스트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변수에 담아주겠습니다. 변수에 담아서 출력. 그리고 지금 출력을 할 때 주피터 노트북에선 바로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아웃풋으로 그 녀석에 출력을 해주는데 이걸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보고 싶으면 깔끔하게 보고 싶을 때는 프린트를 직접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거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질구레한 거 필요 없이 값만 이용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프린트를 쓰셔도 되고 귀찮으면 그냥 출력하셔도 되고 주피터 노트북에선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행렬의 형상을 보자.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실 만한 도구 shape라는 값입니다. 얘는 몇 행, 몇 열인지를 알려줘요. 차원의 수. 그래서 궁금하면 여기다가 바꿔보면 되겠죠? 아까 3, 4라고 돼 있던 것 뒤에다가 제가 행을 하나 더 추가해서 5, 6을 집어넣고 이러면 1행, 2행, 3행, 1열, 2열이죠. 요거 하나 추가되니까. 그랬을 때는 쉐이프가 뭐냐? 3행 2열이다. 요거 자주 보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납득만 하시면 돼, 납득만. 나중에 찾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소의 자료형을 보자. A.D 타입. 데이터의 타입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int 32, 뭐 int 64, 플로트 32, 플로트 64,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료형 확인도 D타입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행렬의 산술 연산. 자, 지금 2차원입니다. 2차원. 2차원 행렬인데 예제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A 배열을 2행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그럼 2행 2열 자료형은 그대로고요. 여기서 2차원짜리 이렇게 생긴 애를 하나 더 만들자는 거예요. B 3이랑 0이랑 0이랑 6이랑
자, 그러면 요 시점에서 잠깐 확인해 보면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겠죠. 2차원. 아까 앞에서는 넘파이 배열 자체를 연산을 했었는데 요번엔 넘파이 배열인데 차원이 늘어난 행렬일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얘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쉐이프가 똑같으면 쉐이프가 같으면 산술 연산이 행렬 간에도 이루어집니다. A 플러스 B 같은 행 같은 열 그게 같이 연산이 되고 있죠. 그냥 직관적이에요. 행렬 연산하면. 그래서 곱셈도 해봐라 하고 있네요. A 곱하기 B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그 연산을 그냥 진행해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행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브로드캐스트 알죠? 배열의 단일값 걔를 연산을 하게 되면 모든 요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 뭐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A에다가 곱하기 10을 해봐라 그러면 A 요소의 첫 번째 거에다 10 곱한 거, 두 번째에 10 곱한 거, 0, 1, 0, 0, 0,1이겠죠? 00에다가 요거, 01에다가 요거, 10에다가 요거, 11에다가 요거. 아주 직관적입니다. 브로드캐스트 연산, 행렬을 대상으로도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 자, 그 다음 예제는 자, 행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연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얘는 2차원이고 얘는 1차원이에요. 서로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 녀석 둘을 연산하면 연산이 된대요. 같은 차원 간의 배열 연산일 때는 쉐이프가 같아야 되고 다른 차원의 연산일 때에는 지금 연산이 되네요. 요것과 요것을 맞추니까 각각 하나하나가 맞아 떨어져서 동작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원소에 접근하는 내용, 하나의 원소에 접근하는 개념을 봅시다. 자, x 변수에다가 num파이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숫자를 저기 써 있는 게 54, 11, 32, 44, 23, 66.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요. 행렬의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아까도 출력해 봤지만 그냥 이렇게 X 해서 출력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프린트로 출력을 하셔도 되고 행렬 전체 출력 이렇게 해라. 첫 번째 행을 출력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0번부터 인덱스 접근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하실 거면 프린트해서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행만 나올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을 출력해라. 이렇게 지금 행렬이 만들어져 있고 0번, 1번, 2번, 0번, 1번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행렬에서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열 이 녀석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때 인덱스는 1,1이 되겠네. x에 1,1이다. 이렇게 하면 44. 파이썬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반복문을 써서 한 행씩 출력해 보고 있네요. 한 행, x로부터 이렇게 써주면 x 2차원 행렬에서 행을 하나씩 꺼내겠죠. 그럼 반복문 쓰는 건 이것도 가능하겠죠. 요소 하나씩 꺼내기 위해서. 요게 로우니까 그 로우를 가지고 변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 값 하나씩 꺼낸 거네. 값 하나 띄어쓰고 값 하나 줄 바꾸고 값 하나 띄어쓰고 값 하나 줄 바꾸고 이렇게 돼서 각각의 요소에도 접근할 수 있겠네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또 종종 사용되는 개념 2차원 행렬을 1차원, 차원을 넘나들 수가 있게 해주는데 플래튼, 평평하게 만든다. 플래튼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x 행렬을 플래튼 이 함수를 써주면
다시 x에다 담아주고 x를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 1차원으로 바뀌었죠. 1차원으로 바꿔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된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중 인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값을 추출한대요. 지금 54, 32, 23이 출력되는 형태가 나왔는데 54, 32, 23. 이게 인덱스가 지금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5, 4, 3, 2, 2, 3. 요거 0번, 2번, 4번이죠. 요걸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답니다. 추출. 자, x의 배열이잖아요. x 배열에 이렇게 해야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뜬금없이 넘파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요. 그 넘파이 배열에다가 인덱스로 사용할 번호를 넣어줍니다. 0, 2, 4 이렇게 써주면 결국 넘파이 배열 0, 2, 4가 들어있는 것을 넘파이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다시 풀어서 결국은 이렇게 할 건데 x의 값을 넣는 요게 멀티 인덱스라고 하는 넘파이 배열이라고 합시다. 0, 2, 4 그냥 배열이죠. 넘파이 배열. 근데 x에다가 0번과 x에 2번과 x에 4번을 가져오세요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근데 이걸 넣어버리면 이렇게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0, 2, 4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를 넘파이 배열로 만들었으면 그걸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x라는 넘파이 배열에서 그 인덱스 번호에 맞는 것들을 뽑아서 값을 반환해 주는 거죠. 새로운 넘파이 배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x2에다가 새로운 넘파이 배열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준비해놨던 예제는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걸 좀 풀어본 겁니다. 다중 인덱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넘파이 배열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넘파이 배열에다가 그 넘파이 배열을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유연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넘파이 배열의 비교 연산. 브로드캐스트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얘들이 비교도 해줘요. 연산하듯이. 자, 여기 예제는 지금 아래 보니까 true, false, true, true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x가 지금 어떻게 생겼나 좀 보고 x에 들어있는 배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자, x에 이게 비교 연산을 쓸 수 있어요. 비교 연산. 여기다 대놓고 비교 연산을 쓰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뭐 30보다 x가 크냐? 그랬더니 자, 54, 30보다 크죠? true. 11, false. 32, true. 44, true. 23, false. 66, true. 이렇게 생긴 결과를 가진 넘파이 배열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열이 반환된 거예요. x3에는 x라는 넘파이 배열에 각각의 요소를 30과 비교를 해서 비교된 결과값이 들어있는 true, false로 이렇게 생긴 배열이 반환된 겁니다. 엄청 유용하게 되겠죠. 딱 봐도. 여러분 이런 거 하려고 했으면 만약에 파이썬만 가지고 파이썬 리스트로 한다 그러면 다들 그거 했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그잖아요. 그 안에 if문 들어가고 그 안에서 참이면 어디 리스트에 어펜드 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될 거란 말이야. 복잡하게 막 써야 되지. 근데 그런 거 그냥 너 맘대로 해. 비교해.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새로운 배열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조건에 맞는 값만 추출할 수도 있대요. 지금 했던 요거 30보다 큰 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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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4개 요 조건식 있죠. 요 조건식 복사 x에다가 지금 x 배열, 넘파이 배열에서 여기다 이렇게 조건을 넣어요. 인덱스를 넣을 곳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넣어버려요. 어이없지 않아요? 배가로 사이에다 인덱스 넣는 거라며. 근데 저기다가 인덱스를 넣은 게 아니야.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x가 30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결과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넘파이 배열 아니에요? 넘파이 배열이 들어간 거니까 문법에 틀렸어요, 맞았어요? 문법에 맞지. 그렇지 않아요? 0번, 1번, 2번 이것도 되는데 넘파이 배열을 전달해서 인덱스로 쓸 수 있었잖아요. 넘파이 배열이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도 넘파이 배열이 들어간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true에 해당했던 애들 있잖아요. true에 해당했던 애들만 뽑아냅니다. 좋죠. 왜 좋은지는 아직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집했던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수집한 데이터들을 열심히 삽질하면서 이것저것 바꾸셨을 텐데 제가 안 바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두세요. 그냥 다 수집해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중복된 거 저장해도 된다. 괜찮다. 지금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걸 인지했으면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도구들 활용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들을 예쁘게 깔끔하게 가공해야 된다는 개념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왜 하는지 알고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정말 그냥 넘파이는 이 정도만 알고 시작하면 되겠다 하는 부분을 한 바퀴 훑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요거 정리 좀 해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여기 넘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학습, 런, 비기너, 우리 시작하는 사람들, 튜토리얼, 퀵 스타트 튜토리얼도 있고 넘파이 튜토리얼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클릭해 보시면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이 페이지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쫙 써져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대충 읽으시고 넘어가다 보면 예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IT 공부하면서 아직도 영어는 정말 하고 싶은데 잘 못하지만 영어에 대한 좀 불편함? 그래도 영어가 나오면 영어네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이유가 코드 때문에 그래요. 설명을 읽으면 더럽게 재미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코드를 보면 지금 이 코드가 뭐 하는 건지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코드를 보고 예제를 갖다 써보는 거예요. 예제를 써서 실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요거 바꾸면 뭐가 나오지? 그러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설명들을 좀 보고 그 설명에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복사, 번역. 저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를 순수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여튼 이 튜토리얼들 쑥 보시면 기본적인 예시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따라해 보시는 게 차라리 더 낫고요. 그리고 대략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뭘 하고자 했을 때 거기 관련된 것만 찾아서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어차피 사용법 다 안다 그래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종 사용되는 것들 중간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한 바퀴 훑어서 기본적으로 넘파이 사용법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그냥 익히시는 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써먹어 보면서 그래서 정리해 주세요. 정리.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혹시 블로그 작업들 하시나요 이제? 그런 거 하시기 바래요. 해야 돼. 내가 공부한 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나의 사상, 개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문서화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링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이 해본 것들을 구글링에서 찾는 거랑 안 해본 걸 구글링에서 찾는 건 천지 차이라서 꼭 테스트 해보시고 정리하는 것들 어딘가 블로그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하실 때 이력서에 한 줄 넣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깃허브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